한참 지난 일을 두고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아직까지 회자되는 미스터리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권의 철천지원수가 돼버린 윤석열 같은 인물이 어떻게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되고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런 해묵은 의문은 큰맘 먹고 챙겨줬더니 내 편을 공격했다는 진영 논리에 기댄 싸구려 정치권 배설에서 나온 게 아니다. 윤석열 스타일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그를 발탁할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란 상식적인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런 이야기는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스타일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한다. 그들이 언급하는 윤석열 스타일은 비밀이 아니다. 그것은 검찰 안팎에선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고 검사 임관 일의 한결같아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기질 같은 것이다. 그는 정의로운 검사로 알려졌지만 동시에 위험한 인물로도 분류된다. 윤 총장과 인연이 없는 평범한 형사부 검사들뿐 아니라 윤 총장 같은 특수통 검사들조차 그는 위험인물로 인식돼 있다. 그의 수사 방식을 경험하고 공유했던 일부 인사들은 핏대를 세울 정도다. 윤석열이란 이름 석자만 들어도 치를 떨면서 말이다. 대기업 수사든 정치권 수사든 고위 공무원 수사든 그는 늘 그랬다는 것이다. 윤석열 스타일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설정한 뒤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한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 목표에만 집착해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등한시한다. 수사의 고수들이 깨닫는 절제의 미덕을 찾아볼 수 없다. 보스 기질이 넘쳐 자기 식구만 챙긴다. 언론 플레이의 대가이자 무죄 제족이다 등이다. 윤 총장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런 평가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그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말하고 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안다고 말할 정도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무감각이 너무 없어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왔던 셈이다. 그런데 열거한 평판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싫어하는 것들이다. 검찰개혁을 논할 때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혁파 대상이다. 그렇다고 윤 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특별히 배려한 것도 아니다. 적폐수사에 가려져 잊혀졌지만 그는 문재인 정권 초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으려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날 압수수색을 실시해 청와대와 법무부를 열받게 만들었다. 결국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윤석열 스타일을 청와대와 여당만 몰랐다는 게 미스터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몰랐는지는 의문이다. 아마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었을 것이다. 여권 내에서 윤석열 바로보기 는 한동안 금기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여권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총장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두고 외압에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검사, 검찰 조직에서 가장 위리 있는 검사 등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 칭송했다. 야당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조차 당시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이란 책의 추천사를 통해 그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진실을 비추는 불빛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같은 분들입니다. 이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며 윤 총장에 대한 칭송은 신화로 발전했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윤 총장을 방어하던 모습은 현 상황과 비교하면 비현실적이란 느낌까지 주고 있다. 당시 한국일보 기자와 만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윤 총장을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멋있어서 그 뒤로 형님이라고 불렀다며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그랬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느닷없이 윤 총장을 몰아붙이고 있으니 미스터리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스타일은 바뀌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속이지도 않았다. 조국과 유재수를 수사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들춰낸 건 자기 스타일대로 간 것이다. 스타일을 지적하지 않고 사람을 믿은 정권이 순진했을 뿐이다. 기가 막힌 운명으로 역사에 남을 것 같다. 숫자 싸움 공략법 보수도 한다. 웬 탄핵 100만, 청원의 역습.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낮 12시쯤 참여 인원 100만 명을 넘겼다. 지난 25일 오후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긴 지 이틀 만에 80만 명 이상이 가세한 것이다. 지난 4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중국 모든 지역을 입국 금지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생각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문을 열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We the People을 참고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 통합보단 갈등과 혐오와 폭로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여권은 촛불 정신을 이어받은 직접 민주주의의 본보기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유지해왔다. 논란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속되자 일각에선 여당 지지층의 확성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마저 나왔다. 실제 정치 이슈와 관련해선 친여적 성격의 청원의 쏠림이 강했다. 역대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 든 국민청원은 지난해 4월 무려 183만 명이 동의한 자유한국당 해산이었다. 이 밖에 조국 법무부 장관 반드시 임명, 고 장자연 사건 전면 재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 청원 등에도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돌파는 여태 청와대 국민청원의 성격과 180도 다른 이례적 현상이다. 국민청원의 역습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현 집권 세력을 공격하는 청원에 100만 명 이상이 동참한 것도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10위 안에 든 것도 처음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청와대 게시판이라는 특성상 국민청원엔 여태 진보, 그중에서도 친문 핵심 지지층이 자주 찾으며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온 게 사실이라며 그 반대 현상은 민심 위반의 바로미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수의 학습 효과라는 분석도 한다. 즉 온라인상 숫자 싸움에서 밀렸던 보수 지지층이 최근 실시간 검색어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등 진보의 공략법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꺼렸는데 상대 진영의 심장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점령했다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일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청원자는 26일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모든 분이 바이러스 퇴치에 힘을 쏟는다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많은 가짜뉴스가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부처를 힘들게 하지만 수많은 국민은 문 대통령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맞불 청원으로 27일 오후 5시 30분 기준 66만 명을 기록 중이다. 양 진영 간의 청원 대결은 지난해 2차례 있었다. 4월엔 한국당 해산 청원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이 등장했고 8월엔 조국 전 장관의 임용 반대 청원에 이어 임용 찬성 청원이 나왔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과도한 숫자 싸움이 일상화가 되면 중우정치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